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직접 교수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Direct Instruction이라고 합니다. 먼저 1번 직접 교수법의 이해입니다. 직접 교수법의 특성인데요. 정의는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새로운 기능 또는 전략을 교사가 설명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시범을 보입니다. 그래서 어, 그걸 통해서 가르치는 교수 모형을 직접 교수법이라고 합니다. 주로 이제 특성은 교사의 주도성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요즘 뭐 학습자 참여형이라든지 학생 중심 이런 것보다는 조금 교사가 주도권을 가지고 좀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학습의 효율성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학습의 참여는 좀 떨어지지만 이제 대규모 강의에 교사가 직접 이제 강의를 하기 때문에 효율성은 좀 높습니다. 적용 수업은 이거는 이제 전체를 부분으로 나누어서 또 부분을 전체로 연결 지을 수 있는 주로 기능 영역의 수업에 적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듣기 말하기 또 읽기 쓰기 또 이런 것들 같은 이제 기능 영역에서 세부 기능을 익힐 때 우리가 보통 보면은 교육과정 문서에 보면은 내용 요소라고 해가지고 뭐뭐 하기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기능을 익히는데 좋습니다. 또는 복합적인 어떤 어려운 기능보다는 조금 이제 제한된 시간 내, 작은 시간 내에 다룰 수 있는 세부적인 기능 학습에 용이하고요. 또 단계가 1단계, 2단계 명확하고 시간 효율이 높기 때문에 대단히 집단의 수업에서 효과적입니다. 어, 직접교수법의 관점은 아까 말씀드린 것다시피 부분으로 나눈 기능들을 순차적으로 익히면 전체를 익힐 수 있다라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음, 수영을 배운다. 그렇다면은 1단계 팔동작, 평영, 팔동작 이렇게 하는 거죠. 그다음에 다리 동작, 개구리처럼 발로 차고 또 이제 손으로 물을 밀어서 고개를 들어서 이제 호흡하는 방법을 익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팔 동작, 그다음에 다리 동작, 그다음에 호흡하는 거 이것을 차례대로 익히면은 이제 평형을 할 수 있다. 이 1, 2, 3의 결합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비판의 관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과연 부분의 합이 전체인가? 즉, 그 아까 지금 평형의 예를 들었는데 그렇게만 한다고 해서 평형이 단가? 뭐 그 팔과 다리의 어떤 연계라든지 또 호흡과의 어떤 연계라든지 그래서 그냥 이 지상에서 팔 훈련 시키고 그다음에 또 다리 훈련 시키고 또 호흡 훈련 시키고 자 그럼 이제 물에 들어가서 해봐 한다고 해서 평형을 매끄럽게 할 수 있는가 이건 또 좀 다른 얘기다 이런 또 관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국어 교육의 예를 들어보면은 요약하기라는 기능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세부 기능이 있습니다. 삭제하기, 중요하지 않은 것을 덜어내는 것, 그다음에 중요한 것을 선택하는 것, 그다음에 일반화하기. 뭐예요? 사과, 배, 감, 귤 이런 것을 과일이라고 통칭하는 것. 그다음에 재구성하기. 어, 여러 군데에 있는 내용들을 갖다가 이렇게 압축적으로 묶어서 다시 또 내 말로 다시 풀어서 재구성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과연 이 네 개의 합이 요약하기에 전부 기능을 전부 익혔다고 하기는 또 어려운 면이 있죠. 그래서 요약 규칙을 기계적으로 정의하기보다는 그 읽기 목적과 글의 특성에 따라서 요약해야 되겠죠. 읽기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만 한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정말 챗 GPT가 딱 요약해 주지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이것을 갖다가 논문을 쓰기 위해서 요약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뭐 초등학교 학생에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요약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요약의 포인트가 달라지겠죠. 그죠? 논문을 쓰기 위해서라면은 다른 것보다도 이제 개념이나 정의, 뭐 또 절차 이런 중요한 것들을 갖다가 제가 요약을 할 터이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는 똑같은 텍스트라도 쉬운 예시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재구성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더 들어가겠죠. 그다음에 어려운 오히려 개념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삭제하는 게 들어가겠죠. 글의 특성에 따라서도 이것을 소설을 요약하느냐 또는 어떤 노하우를 알려주는 어떤 실용서를 요약하는 거에 따라서도 이게 단순히 정보를 이제 삭제하느냐 또는 뭐 선택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달라지게 되겠죠. 이 이야기 글을 요약할 때도 또이
단순히 이제 삭제나 선택이라기보다는 재구성 같은 게 쓰이겠죠. 그죠? 예, 이야기를 압축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있습니다. 직접 교수법의 단계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제 여러분들도 입에 이렇게 붙여서 외우시면 됩니다. 설시, 질, 활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설명하기. 여기 설명하기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기능의 개념도 알려줘야 되지만 필요성과 중요성을 설명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기능이 너의 삶에 왜 필요한지, 또 어떤 면에서 필요한지, 그다음에 기능의 사용 방법도 이제 교사가 설명을 해주겠죠. 거기 이제 뭐 교재 37쪽에 보면은 공감적 듣기 반영하기의 개념, 그리고 이것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교사가 입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시범 보이기는, 그 해당 기능이 지금 이제 공감적 듣기라 그러면은 이제 반영하기가 사용된 예시를 시범을 보이는데, 우리 교재에도 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체육처럼 뜀틀같이 이제 교사가 탁 해가지고 한 번에 시범을 보인다든지 평형의 다리 동작처럼 개구리가 발로 차는 것처럼 어떤 코치가 시범을 보일 수는 있지만 국어는 이 사람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인지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을 몸으로 시범을 보일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시범을 보이느냐 하면은 네.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교사가 입으로 그대로 구술을 해주는 거죠.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사고를 입으로 구술해 준다고 해서 이것을 사고 구술, 영어로는 이제 think aloud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예. 거기, 예. 뭐, 내가 이 문단에서 핵심어를 갖다가 고른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나는 문단 처음과 문단 나중에 주안점을 두고 보았어. 그다음에 이런 접속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문장이 나올 거라고 나는 생각을 했어. 그래서 내 머릿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즉 고등 인지 기능을 가준 그 이미 배운 선생님이 그것을 어떻게 핵심어를 찾는지를 아이들에게 알려줌으로써 아이들도 똑같은 사고 행위를 시범 보고 따라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질문하기인데요. 세부 단계별로 질문을 하고 또 질문에 대해서 답변도 하고 또 학생들의 질문 제기와 또 교사의 응답 이렇게 해서 질의응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앞서 설명한 내용을 이해했나요?라고 해서 이해를 확인해도 되고 또 시범 보인 절차를 이해했나요? 해가지고 시범 보인 거를 애들이 잘 이해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이 또 잘 모르는 사항은 또 질문을 하라 그래서 거기서도 답변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해를 충분히 확인한 다음에는 이제 활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실제 상황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는데 여기에는 또 우리 책임 이양의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교사가 초기에는 주도권을 많이 가지고 있고 책임을 많이 가지고 있다가 점차 단계가 이제 진행될수록 학생들에게 책임을 이양하면 되겠습니다. 자, 직접교수법의 적용에 대해서 한번 교재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제 기능이죠. 예, 스케일이라고 합니다. 이 펑션이 아니라. 근데 이 기능이, 우리가 뭐 무슨 용접 기술, 뭐 스킬, 또 재봉 기술 해가지고 손으로 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조금 이렇게 낮추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편견이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스킬은 고등인지 기능까지 모두 포함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고쳐쓰기 우리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글을 고쳐 쓴다 했을 때 문맥에 어울리지 않는 단어를 찾아 고쳐쓰기, 그죠? 또 이런 것도 다 직접 교수법으로 가르칠 수 있는 가르쳐야 하는 내용인 거죠. 표현 효과를 고려하여서 문장을 고쳐 쓰는 것. 또 문장이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못한 부분을 고쳐 쓰는 것,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을 고쳐 쓰는 것, 또 글 전체 수준에서 고쳐 쓰는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기능 영역에서 이런 세부 기능들을 가르칠 때 이것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예, 교사가 방법을 설명하고 그다음에 시범을 보여야 되겠죠. 표현 효과를 고려해서 문장을 고쳐 쓰는 것.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굉장히 간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아주 숙달된 그런 출판사의 편집자들이 하는 내용들이죠. 그죠? 단순히 맞춤법 고쳐 퇴고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글을 갖다 고쳐 쓰는 굉장히 고등 인지 기능을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직접교수법은 주로 이제 기능 영역이기 때문에 문학이나 문법에서는 사용하지 못합니까?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지금 여기 영상에 있는 것처럼 시에서 주제를 찾는 방법, 예. 어떤 문학 작품을 분석한다든지 그것을 뭐 해석한다든지 또 그것은 이제 문학 나름의 교수학습 방법이 있겠지만은
문학에서도 꼭 어떤 방법을 또 익혀야 될 때가 있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시의 주제를 찾는다든지 이럴 때, 그럴 때는 예, 또 직접 교수법으로 교사가 원리를 설명하고 그다음에 주제를 찾는 것. 지금 이제 진달래꽃이잖아요. 여기서 주제를 어떻게 찾는지, 이별의 정환까지 어떻게 이제 교사가 생각을 해서 예, 여기 시적 화자가 누구고, 지금 상황이 어떻고, 그래서 시적 화자의 정서가 어떻고, 그래서 주제는 이별의 정환 이렇게 찾는다 해서 하나의 시로 교사가 시범을 보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또 학생들에게 다른 시를 주고선 예, 똑같이 주제를 찾아봐라 이런 식으로 직접 교수법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문법에서도 마찬가지로 또 어떤 것을 적용해서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직접 교수법으로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직접 교수법의 적용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교수 학습 목표를 아주 상세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으면 적을수록 더 좋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국가대표 수영 선수가 접영을 멋있게 한 다음에 자, 이제 물에 들어가서 접영을 한번 해봐라. 그러면은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걸 부분 부분 이렇게 쪼개야 되겠죠. 그래서 목표를 상세화하고 시범을 세분화하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성취 기대 수준을 갖다가 조정해야 됩니다. 어, 이게 그러니까 여기 지속적인 성공 경험을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보통 이제 여러분들 한 반에 있으면은 좀 중간보다 조금 낮춰서 수준을 잡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계속 너무 어려운 미션에 실패를 하다 보면은 이제 그게 어렵기 때문에 기능도 쪼개고 수준도 조금 낮춰 잡아서 그것을 갖다가 이제 해결해 나가면서 지속적인 성공 경험을 가지고 자신감을 얻도록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안내된 연습이라고 합니다. 교사가 옆에서 손을 잡아주면서 이제 만약에 수영이나 자전거 타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주로 학습 활동지 같은 거를 사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교사가 옆에서 또 어떤 단서나 힌트를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연습을 시킬 때 이제 중간에 안내를 하면서 연습을 하고 그다음에 적절한 피드백을 해줘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교수학습 단계를 좀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에 보시면은 설명하기, 시범 보이기, 질문하기, 활동하기가 있는데 이것을 물론 한 차시에 다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위에 거 보면은 1차 시에는 설명하기, 2차 시에는 시범 보이기, 또 3차 시에 질문하기, 활동하기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또는 1차 시에 설명하기, 시범 보이기, 또 2차 시에 질문하기, 활동하기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사학습 모형이라는 것을 꼭 한 차 시에 다 소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것의 어떤 범위나 함량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직접 교수법의 적용 단계를 차시에다가 맞추어서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연하게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직접 교수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